수고하셨습니다. 전직 시장이고 현직 시장이다 보니 서로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시정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장들 하시는 모양인데 물도 한 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순서에 따라 진 의장 후보께서 김동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도 더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죠. 중림의 그 만평 그 왜 팔았습니까? 중림의 시우지 땅 만평 그 왜 팔았냐면. 중림의 땅은 존경하는 우리 진 의장 후보께서 빚이 너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아가지고 판 금액이 540억인데 빚 갚는 돈은 50억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지적자재가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 어디 갔어요 그게? 그 전에 2년에 걸쳐서 이 빚을 갚아 나갔는데 2010년도 빚은 230억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2011년도에 넘어온 빚 230억을 250억을 이 땅을 팔아가지고 갚아 나갔습니다. 어떻게 갚았느냐? 이 땅을 팔 때 의회의 조건이 대체재산을 좀 이렇게 하나 조성해라. 그래가지고 20% 정도 108억 정도 내놔가지고 대체재산 조성비로 이렇게 내놓고요. 230억 전해에 지방채 발행한 거 50억 갚았고 그 다음에 그 전해에 이걸 결산한다고 우리가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 특별회계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상 그거 안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시간이 그 땅 팔아가지고 김동진 후보가 개인 호주머니에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썼겠죠. 그런데 그 쓴 것이 빚값을 50억. 사회자님.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후보께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서 질문에 있어서 양쪽 후보들께서 주어진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간단한 질문, 간단한 답변으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사회장 재량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청객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장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후보께서 지금 그 빚과 계속 빚을 하는데 세계라면 진짜 구별을 못한다. 아까 내가 좀 너무 강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표를 보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 우리 그 중앙정부에서 오는 지방교부세가 1,500억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이게 좀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세입 계량이 보통 평균 한 3개년도에 250억 정도 발생했어요. 세입 계량입니다. 이것은. 그는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인데 그래서 한탄을 해야지. 그리고 결산은 김동진 시장이 했습니다. 그럼 김동진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추경을 해서 세출로 줄이든지 등등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죠? 아직도 지금 비라고 김동진 시장이 저한테 그 오역적인 발언한 것은 디폴트 파산선을 한 만큼 592억의 빚을 졌다 했어요. 빚을 했다고 세입 계량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김동진 후보 답변해 주십니다. 사회자님,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죠. 합의에서.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중림 땅을 왜 팔았느냐고 물어봤죠. 지금 한 이야기는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럼 이 네 번째 다른 질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건은 서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방청객들의 알 권리와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새로 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답변을 할 때 답변할 시간 동안 충분히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중간에 후보가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말을 막고 해버려가지고 이 일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제재를 좀 가해줘야 돼요, 사회자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90억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09년도에 진의장 후보께서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37건에 54억의 외상공사를 했어요. 전문용어로 채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2010년도 갚아주겠다라고 2009년도 외상공사 내가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2010년도 갚아줘야죠. 그 빚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빚입니다. 그런 돈이 합해져가지고 590억이 된 겁니다. 우리 예산 지침에 2010년도,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는 바람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세계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이럴 때에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줄 것이다. 또 국세 수입도 줄 것이다. 세입을 낮추자라는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은 예산을 20% 30%씩 늘려잡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쪽 세수가 세입이 헛수죠, 헛수. 이래가지고 세입 결손이 590억이 난 겁니다. 이 빚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땅도 팔고 또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기금에서 끌어다 쓰기도 하고 2년 동안 그랬습니다. 누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앞에 전임 시장이 외상공사 해놓은 거 생생은 다 내고 제가 그 예산값 갚아주세요. 57억. 여러분 이게 제대로 살림을 산 겁니까? 이게 하고 싶은 일입니까? 그래 된 겁니다. 실상은. 제가 답변하는 예. 예. 진정보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빚하고 세액계랑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4대강 사업하는데 걸려서 정부에서 250억 평균해서 3개년에 못 내려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해외여행 그런 것 좀 자제하고 정부에 뛰어 올라가서 돈을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럼 사집세를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경쟁 예산에서 맞춰야 돼요. 세출로. 바로서 우리 자립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비놔두고 그래야 소위 그 재정 통합 비율이 마이너스 제가 좀 답변 시간, 질문 시간 지났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보통교부세하고 이 세출하고를 많이 혼돈을 하시는데 지방보통교부세라는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이라면은 내국세 1년에 걷는 종국세의 19.24%를 보따리째 패키지를 해가지고 안전행정부에 줍니다. 안전행정부 재정부 교부세과에서는 이 보따리가 50조 내지 한 55, 6조인데요. 이거를 전국의 244개 자치단체에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인구가 얼마, 재정 수요가 얼마, 노령 인구가 얼마 해가지고 그 공식에서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4대강 사업이라는 세출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4대강 사업에 쓸 거냐, SOC 건설에 쓸 거냐, 공장 짓는 데 쓸 거냐, 도로 놓는 데 쓸 거냐 하는 여기에서 다루어질 문제예요. 문제는 이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세입의 문제고 이게 4대강은 세출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혼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때문에 이해 안 된다. 이 지방교부세의 보따리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안행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후보께서 진의장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진의장 후보께서 한산도의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용역을 3번 냈어요. 3번. 이게 연도별 용역 발주의 하나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2005년도에 2,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업비 과다 및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다시 물경 3억 5천을 들여가지고 그 해상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이 사업비 과다 및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다시 2억 6천을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요거는 용역을 해놓고 결과는 제가 취임을 해가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사업비 과다 및 사업기간 종기간 소요. 3번에 걸쳐서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도 해상 케이블카는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걸 끝까지 공략을 못하시죠. 질문 시간 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위스의 스위스의
그 하여튼 케이블카 공사를 한 최고의 실력자들이 통해 와가지고 가능하냐 어떠냐 그 제가 정말 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분석하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추진을 해서 언젠가 다시 제가 시장이 되면은 끈질긴 노력으로 한번 붙어야 됩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지금 저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 4천억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해상 케이블 지원 사업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 말이야. 난 비난만 하고 뭐 용역이 어쩌고 용역 그까이 게 중요한 겁니까? 일을 하고 있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용역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외국의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말이 중요하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말이죠. 2009년도에 3억 5천을 들여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이 났으면은 2010년도에는 다시 용역을 안 해야죠. 이 용역비 이게 낭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살림을 이렇게 샀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좋다 좋다 할 수도 있지만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용역을 할 때는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앞으로도 시장이 되시면은 해상 케이블카를 오실 겁니다. 질문 시간 초과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용역 결과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아는데 거의 부정으로 나왔다는 건 내가 이성실에 오는데 그건 다시 검토를 보기로 하고 도대체 이것이 그 하겠다는 의지가 그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그 예산 낭비를 따지는데 봉도라는 사람 하나 사는 말이야. 그 섬에다가 많은 수건 짜면서 이렇게 아끼 쓴다는 그런 정책 하에서 봉도에 사람 하나 살지도 않아요. 뭐 관리 나는 선억이나 들려서 말이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사회자님 질문에 벗어난 답변은 제대로 좀 시켜주세요. 아니 그건 예산 낭비를 했다 보니까 내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봉도에 선착장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것을 그 영역 주는 것이 훨씬 낫죠. 마이크 꺼주세요. 두 분 마이크 꺼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방청객들과 시민들, 시청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그리고 답변 중간에 끼어드시면 답변하는 자의 권리에 침해됩니다. 답변은 1분이었는데 30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낭비를 했다고 용역을 자꾸 줘서 그래서 예산 낭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봉도에 선착장 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관련이 없습니까? 예산 낭비에 대한 답변인데요. 답변 끝나셨습니까? 상호 토론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토론을 정리하는 의미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적을 종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각 후보님에게 통영이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한 단어로 적어주십시오. 각 후보님에게 통영이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한 단어로 적어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한 단어로 적어주십시오. 두 분 대답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김동진 후보께서 왜 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꿈꾸고 싶은 도시고 꿈 같은 도시고 앞으로 꿈처럼 꾸미고 싶은 도시입니다. 우리 진희정 후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요일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통영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걸 보니 통영시의 미래가 꿈같이 잘 펼쳐지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다섯 번째 순서로
각 예비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예비 후보당 2분씩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을 넘길 시 마이크가 꺼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동진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 토론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살림꾼인지, 누가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제대로 계산해서 알뜰살뜰 살 수 있는지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통일의 미래를 어떻게 갖고 갈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갖고 가겠는지 책임자가 아마 여러분들 판단에 서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뽑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 차원을 같이 하고, 우리가 뽑은 이군의 미용과 오손도손 통영 발전을 위해서 누가 의논하며 소통하며 통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제 밝혀졌습니다. 인제 통영은 복잡한 행정의 도시입니다.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수산도 있고 어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문화도 있고 예술이 있고 복잡다기한 그런 복합도시입니다. 이 복합도시를 세무행정만 하신 분이 끌어가는 게 적임자인지, 또 다양한 어떤 국제적인 경험과 또 다양한 중앙부서의 경험과 도의 경험을 갖춘 그런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적임자인지, 누가 적임자인지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 서서리라 믿습니다. 6월 4일 선택의 그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이장 후보 차례입니다. 선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저 마무리 발언으로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낭만적인 이야기는 집어치우겠습니다. 김동진 후보는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소위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선관위에 고발된 것을 시작으로 모 신문기자로부터 의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 후보 측근이 그 기자를 회유하여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또다시 경남도 선관위 및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KNN 방송에서는 통영시장 선거의 돈봉투라는 제목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선거에서 제일 혼탁한 선거를 통영이 하고 있다는 망신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페어플레이가 되어야 할 선거전이 금품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동진 후보는 지난 2003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됨으로써 통영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악몽이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우리 두 후보가 과거 시장 재임 일들을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4년간의 통영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일 잘하는 시장과 일 안 하는 시장, 시민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통영시장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6.4 지방선거는 통영 시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과거의 선거의 형태에 후보자 중심의 선거였습니다. 후보자가 공약을 내고 유권자가 그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선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영시 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시민이 시장 후보자에게 직접 공약을 제시하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영시에서 선거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거는 시민들이 보내주셔서 한산신문에 연재했던 시민정책 제안을 두 후보께서 대거 수용하신 것입니다. 김동진 후보께서는 12개의 공약을 수용하셨고 진이장 후보께서는 18개 시민정책 제안 모두를 수용했습니다. 두 후보께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수용하시고 새로운 선거 문화 정책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남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본부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지키지도 못한 흑공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흑공약은 당선만 되고 보자는 거짓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이번 통영시장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통영 시민 여러분이 어떤 후보에게 통영의 시정을 맡길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6.4 지방선거 통영시장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